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참 고생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바빠서 좀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JP모건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를 냈었죠. 그것에 이어서 CS증권도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셀트리온. 대체 왜? 자, 크레딧 스위스죠. CS라고 하면. 당일 매동을 지켜보다 보면 CS증권에 대한 매도가 많이 잡힙니다. 매수 매도가. 그만큼 이용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댓글을 봤을 때 JP모건 관련해서 셀트리온 얘기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거래 창구를 보면서 JP모건 창구가 매수에 잡히고 있으니까 저놈들 안 좋은 리포트 내놓고 매수하고 있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긴 했지만 JP모건 CS증권으로 매수 매도가 잡힌다고 해서 그게 JP모건이 투자했다,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얘들은 증권사예요. 그러면 키움증권이 잡혀 있으면 키움증권이라는 IB가 그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크레딧 스위스가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체 셀트리온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제가 9월 26일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그 소식이 떴을 때 방송에서 썼던 장표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합병 우려가 해소됐고 제가 셀트리온 그 그룹주를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투심 회복으로 이어지고 공매도 세력의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근데 단 공매도 세력의 인위적인 악재를 조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가 매도 리포트를 냈다니까 한번 들어는 봅시다. 자, JP모건에 이어서 CS도 셀트리온 팔아라 라고 했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을 하회해야 된다 의견을 냈어요. 적정 주가가 19만 2천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36만 원이죠. 한 반토막 나야 돼요. 이러면 반토막 나야지 적정가다 라는 겁니다.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내놨다. 두 차례에 걸쳐 4일이 지났는데 또 내놨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투심이 너무 좋으니까 얘들이 주가가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연속이나, 2번 연속이나 낼 필요는 없잖아요. 얘들이 뭐 그렇게 그 리포트를 많이 내는 애들도 아닙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 주가 급등을 주도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4천억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회장이 뭐 외국계 공매도 투자자도 열성 투자자라고 농담한 적이 있을 만큼 셀트리온과 외국계 IB는 장기간 악연을 이어왔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이죠. 농담이고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 최대 수익이 4천억 원 정도, 이거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런 거를 거짓말 하면서 리포트를 쓰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계산은 맞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 명제가 맞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항상 그래요. 앞에 명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러면 셀트리온의 최근 주가 급등을 주도한 게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인가요? 이게 맞나요?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 안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만약에 셀트리온의 상승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면 이 말이 틀린 말인 거예요. 저는 97.35% 정도의 확률로 그 셀트리온 주가 급등은 공매도 상환입니다. 공매도 상환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야 뭐 셀트리온의 최근 소식이 어때라고 하면 기껏해야 주담한테 전화 걸고 네이버 뉴스 찾아보고 이게 답니다.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지금 여기서 그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하늘색 음영이 공매도 잔고량입니다. 공매도 잔고량이에요. 잔고액이 아니고. 공매도 잔고액은 늘었겠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액도 떨어졌어요. 그만큼 공매도 상환이 미친 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CTP17 유럽 판매 승인 획득했다는 공시가 떴죠. 한국 증시 좋다는 JP 모간이 셀트리온 사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죠. JP 모간에 이어서 CS도 셀트리온 팔아라. 이 두 명은 지금 현재 무언가 급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진짜 셀트리온이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현자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하루 새 12조 사라졌다. 뭐 이때죠. 폭락했을 때. 한마디로 이것만 보면 지금 현재 뭐 엎어치고 매치고 코로나 치료제건 뭐 저기 유럽 판매 승인이건 셀트리온 3사 합병이건 다 차치하고요.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팩트는 그거예요. 3월 27일 기사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경쟁력 갉아먹은 공매도 규제 약발 통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제약주의 공매도 이용자 역시 외국인이 대량 보유했다. 이때 공매도 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셀트리온의 주된 공매도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메릴린치,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다 라고 돼 있죠. 이 보이시죠? 업계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엔 투기적 성격의 공매도가 많았다.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결국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급 매매 동향이 향후 주가를 뒷받침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기사를 그때 말씀드렸었죠. 저도. 그러면 이 조사한 결과 크레디트 스위스는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이건. 현재 공매도 상환 중입니다. 우린 두 가지 팩트로 확인했고 한 가지 주장을 봤습니다. 한 가지 주장은 크레딧 스위스의 주장인데요. 그 셀트리온의 급등은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고 코로나 치료제의 최대 수익은 4천억 원밖에 안 된다 라는 주장을 봤고요. 그 두 가지 팩트는 한 가지는 크레딧 스위스는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 팩트는 현재 셀트리온이라는 주식 종목은 누군가가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하시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의 리포트든지 제 영상도 믿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제시하는 팩트들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도 믿지 마세요. 현재가.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고 시총이라는 게 재밌는 겁니다.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정도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매수 매도를 치열하게 하면서 싸운 결과가 현재 주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고 있는 3월까지는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뭔 일 있나요? 남북 통일되나요? 갑자기 삼성전자의 공매도 상환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을 겁니다. 앞으로 좋을 건데 계속 이대로 좋냐?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에릭슨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소송했답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 한국 증시가 유망하다. 삼성전자, LG화학 등 매수해야. LG화학이 보이네요. 삼성, LG가 내년 온라인 CES 참가한다. 저건 특별한 뉴스 아니에요. 매년 참가하죠. 기술 과시용인가 번갈아가며 억대 TV 만드는 삼성, LG. 억대니까 이게 막 만 대가 팔린다라고 하면 1조가 팔리겠죠. 세상에 부자가 10,000명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억대 TV를 내놔도 살 사람은 천지입니다. 만약에 저게 많이 팔리면 의외의 성과가 나겠죠. 삼성전자 신고가에 이건희 회장 주식 평가액이 사상 최고 22조다. 이러면 배당에 대한 이슈가 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왜 삼성전자 본주를 사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 핫하죠.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대주주니까요. 예, 전 대주주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잔고가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공매도는 없습니다. 공매도 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마지막에. 이거 확대해 볼까? 네, 확대. 이 공매도 살짝 더 확대되나? 네. 이렇게 확대된 거 보이시죠? 더 확대해 보자. 와,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최신 기술입니다. 예. 제가 거의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아무튼 이 공매도 잔고 살짝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예.
아무튼 예, 지금 공매도가 잠깐 올라가서 잔고가 폭등했지만 지금 주가는 상승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주가가 뛴 이유는 그 연료비 연동 새 전기료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전력의 상승 조건 중에 하나가 전기료를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무서워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전기료 제도가 바뀌고 연료비 연동이 되면 한국전력은 상승합니다. 당연히.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나갔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외국인 그 미리견 애들이 그 투자사에 돈을 맡겼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싸들고 와서 투자하는 거예요. 블랙락처럼 MSCI, 그 iShares MSCI 같은 펀드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래요? 뭐 브릭스 펀드처럼 한국 시장에 투자할래요라고 했으면 그 돈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이 배당액이 많이 나오니까요. 독점 주니까요. 이러면서 투자했겠죠. 근데 계속 배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이 물어볼 겁니다. 왜 요즘에 펀드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하는데 그 PB가 얘기하겠죠. 아,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 지금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고 배당률도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미국 애들은 총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총을 딱 꺼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진 겁니다. 주가가 쭉 빠진 거죠. 배당도 안 주고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못 봤어요. 어젠가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한 명 있답니다. 이름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검색을 못 해봤어요. 키움증권 창구가 많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폭락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이 이게 다였어요. 예. 질문이 이게 단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창구에서 키움증권이나 창구에서 매수 매도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폭락한다. 이게 맞나요? 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맞다면 말씀드릴게요.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주식거래 점유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으면 3명이 키움증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움증권 창구에 매수 매도가 많이 잡힌다는 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여름이 오면 더워집니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 당연한 겁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갑니다.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약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철수의 분홍 팬티 같은 얘기예요. 철수의 분홍 팬티 얘기 아시죠? 제가 드렸던 거.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분도 나름의 노하우와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단타를 칠 때는 키움증권 창구가 많이 매수 매도하면 상승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도 나름 많이 고민해서 말한 걸 건데 저는 이거를 오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가 다를 거예요. 외신입니다. 자, 빅테크의 기업이 지금 현재 EU의 새로운 룰입니다. 컨텐츠 룰이 새로 생기면서 6%의 세금을 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파인이라고 하면 벌금입니다. 벌금까지 내야 된다고? 내야 된다가 아니고 6% 벌금의 직면에 있답니다.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구글이랑 페이스북 같은 애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리걸 컨텐츠라고 하네요. 불법적인 컨텐츠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그걸 하면 6%의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하겠죠. 이걸 뭐 내진 않겠죠. 6%면 굉장히 큽니다. 쟤들 영업이익이 얼만데요. 6%면 논하는 겁니다. 유럽은.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다. 스티뮬러스 딜레이에 무게를 두고 있답니다. 스티뮬러스라고 하면 경기 부양책인데요. 지금 약간 표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글로벌 수요가 리질리언스, 회복될 거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유가는 예, 지켜보시죠. 유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탁이랑 스털링이라고 하면 영국 화폐가 브렉시트 때문에 때리고 있다. 예, US 스티뮬러스에 의심이 있다. US 부양책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IPO 파리라고 하면 IPO가 성행하고 있죠. 지금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1999년 같다라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죠. 이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거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해 조심해.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사기입니다. 저런 게. 내신입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 2780대 위로 연일 최고치 경신, 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냥 우상향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이 발생해야 돼요. 큰 폭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풀어쓴 미달러와 약세 이후 7가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저걸 이제서야 얘기하냐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찍고 있는 마당에 미달러화가 약세 이유를 7가지 얘기해봐야 어디다 써먹죠?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풀어쓴 코스피 신고가 이후 7가지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뭐 유동성 확대, 뭐 양적 완화가 아닌 여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겠죠.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잠시 쉬어갈 때 전문가들 경고. 이 전문가들의 멘트가 있는데요. 한대현 SK증권 연구원은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은 경계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내년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횡보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조까지 했다네요. 강조한지 어떻게 알죠? 한 가지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 밑에입니다. 저는 그냥 클리어합니다. 코로나 때 보면 되는 거예요. 3월 19일에 코스피 1400선도 깨지나 2018년 금융위기 천선 재현 우려. 한대현 SK증권 연구원 똑같은 분이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앞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가는 50% 수준까지 급락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최고점이 2267포인트인데 이를 적용하면 약 11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도 매수 상위, 진풍제약도 관심. 이런 뉴스가 계속 최근에 있던데요. 미래에셋대우에서 그 초고수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 전일 초고수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에서 3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등이었다. 신풍제약과 삼성전자 뒤를 이은 4위와 5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단기 트레이더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그 전일 매도 상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신풍제약, 대웅제약 등으로 나타났다. 하루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들이 이거구나 정도입니다. 아까 그 키움증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오늘 이벤트는 21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1.1% 상승했다고 하죠. 170조 정도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더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 재정 부양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이제 미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다가오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는 제가 주말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20분 넘겠다. 자, 오늘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인데요. 이거는 금융투자가 주도한 매수입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가 이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 주도의 장세에서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면 증시가 횡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상승하지 못하면 결국엔 상승력이 억제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는 횡보하면서 중소형주의 매수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상승 때 소외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증시에 좀 상승했던 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병아리 눈만큼 매수했고요. 코스닥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저점 찍었을 때 이때 기억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저점 찍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 횡보하는구나. 떨어졌다. 거래량이 올라가죠. 거래량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보관법을 써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반등할 때. 그리고 와서 이 선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데일리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런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안 들고 있을 때 이런 트레이딩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폭락 때 저점을 좀 잡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만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투자자의 탁금 CMA 잔고는 계속 늘고 있죠. 이것도 저희가 생각한 그 생각 범위 내에서 오차가 없습니다. 시간외가 별로 안 좋았네요. 지금 현재 미증시는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진 않죠. 모더나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다우트,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 수출 중심으로 좀 안 좋겠죠. 그 여파가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이게 폭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그냥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근데 현재 미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세가 사라진 겁니다. 파는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미국채 10년물로는 매수가 몰려서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있을 거고요. 그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는데 원달러라고 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이게 증시의 폭락을 예견하는 뭐 복선은 아니다 정도로 보입니다. 주가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뉴스에 비해서 별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전자산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금은 지금 저는 이제 슬슬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상승해 버렸죠. 그래서 한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금 ETF는 웬만하면 매수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매수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증시는 안정적이었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짜 최근만큼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장중에 거의 증시를 안 보고 그리고 장중에 미증시의 선물을 확인 안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지금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날 미증시 선물을 체크하고 있고 한두 시간 텀으로 현재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체크하고 있는 날이 최악의 날입니다. 진짜 그런 날들이.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거 둘이 걸어가는 장면 이거 무슨 의미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 좋길래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갈무리 멘트를 할 때 좀 안정적인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넣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증시에 큰 변동성이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불안하겠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 전에 들어와 있던 저나 다른 현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